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히라라 씨,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 전전날 3일이죠? 3일이요. 이 3, 숫자 3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잘 알죠. 뭐 네. 게임 좀 하려고 그러면 다 3세판이에요. 게임은 3번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것도 3개잖아요. 묵찌빠. 이것도 3개네요. 네. 또 뭐 있어요? 또 양치질도 하루에 3번 치카 그리고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있죠. 오, 또요? 또 유비가 제갈공룡을 포섭하기 위해서 3번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사자성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고초려죠. 맞아요. 그것도 3번이죠. 저도 누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3번 찾아왔으면 네. 좋겠다고요? 저 좀 포섭. 저기. 스카우트.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 삼진아웃, 야구에서 삼진아웃 있잖아요. 네. 그 음주운전도 3번 걸리면은 영원히 면허 못 따요. 아웃이에요, 삼진아웃. 맞아요. 네. 와, 야구에서도. 그리고 이 외에도 숫자 3이랑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 가장 안정적인 그 최소의 지지대 숫자. 이거 3개예요. 삼각대. 그렇죠, 거. 삼각대. 삼각대가 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숫자 3은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3월에 태어난 사람만 그럼 생명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뭔지 모르시겠죠. 1과 2를 더하면 3이다. 1은 남자, 2는 여자. 1인 남자와 2인 여자가 결혼해서 3인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 앞이 이사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1이고 네. 아기가 3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는 완전한 숫자. 아기 3 맞아요. 그래요? 요즘은 애들 이제 주민등록이 다 가득 차서 3으로 시작해요. 그러네. 와, 이거 대박. 기가 막힌데. 네. 3이랑 관련된 것들 참 많죠? 네. 저도 사실 웅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네, 그 선물도 딱 3개만 주고 싶어요. 우와,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 네. 빨리 받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빛바랜 나의 일기장. 다이어리. 일기장이요? 네. 두 번째는요? 바다로 가는 기차표. 기차표를 준다고요? 떠나요, 빨리. 마지막은요?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뭐라고요? 네, 오해는 마시고요. 정우를 부탁해 오늘은 박혜경의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모든 걸 말해주고만 싶어져. 어릴 적 나의 얘기와 지금의 생활들.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3가지 드렸으니까 받아야죠. 주세요. 그래요. 좀 주고받는 거 참 좋아요. 네. 저는 우산을 드리겠습니다. 우산. 네. 우산 필요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그리고요? 비닐우산. 비닐우산. 네, 우산 하나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양산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이요? 해를 피할 수 있는 양산. 하긴 이제 비 온 다음에 또 해가 뜰 거니까. 또 내일은 날이 개인다고 하니까 네. 양산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세 개인데. 하나 더. 네. 뭘 드려야 되지? 이제 뭐 산 하셔야 재밌을 것 같아요. 용산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진영위원이 있는데 출마할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네, 5월 3일 화요일 또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첵하신 분 누구신가요? 당연히 눈 감아도 언제나 오시는 네. 엘비스 333님 반장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장님 비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우리 반장님께 우산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비는 맞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비가 진짜 안 좋대요. 이게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비 절대로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반장님 네 아무튼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어울공방님도 오셨어요. 네, 광주 어울공방님 36주기 5.18 광주 민중항쟁 국민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네. 이렇게 또 홍보해 주셨네요. 방송 5월 17일 하루 전이에요. 5월 17일 화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총 5시간 특집으로 광주 어디죠? 광주 금남로 4가 네. 여기에 있는 금남로 공원에서 직접 야외 생방송을 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역시 멋있어요. 광주 너무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생방송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가보니까 천막이라고 하나요? 임시 스튜디오가 정말 거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 어울공방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데. 거의 아트였어요. 예술이었어요. 네. 1부, 2부, 3부에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아직 출연진들 협의 중입니다. 지금 은수미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또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꼭 좋은 방송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엘비스 333님이요. 네. 제 아이디에 3이 3개입니다. 완벽의 아이콘이죠. 어제 오늘 내일 모두 1등이죠. 진짜네. 오늘 5월 3일 333. 네. 와. 이 3이 또 서양에서는 행운의 숫자래요. 7과 함께. 37. 네, 37. 왜요?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겠죠. 3이 되게 좋은 이유. 이게 생명,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그리스, 신화 보면은, 여신 3명이고, 이렇대요. 여신이 3명이라고요? 네. 여신은 1명입니다. 그래요? 누군데요? 네, 농담이고요. 또 사도요한님이 네. 출첵합니다. 3이라 삼삼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건 아닌가. 자, 여기서 퀴즈. 삼삼하다가 무슨 뜻이죠? 삼삼하다? 네. 이거는 아주 멋지다는 뜻입니다. 땡. 뭐예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배웠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 하면서 맛이 있다. 국물이 삼삼하다. 국물이 삼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나 됨됨이가 마음이 끌리게 그럴듯하다. 그렇다다. 얼굴이 삼삼하게 생겼다. 얘 너 얼굴 좀 삼삼하다. 이런 거. 멋지다 맞네요. 네. 멋지다랑 같은 뜻이네요. 네, 왠지 틀렸다고 하고 싶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네. 삼삼한 사도연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준이 할아버지 오셨네요. 여기는 서울 남서부 지역.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청명하니 역시 기만하군. 크크. 파이팅 참. 서영석 전 이사님 팟캐스트 방송 나오시던데 궁금하군요 하셨어요. 네, 팟캐스트 순위가 10위권에 확 올랐더라고요. 정말요? 서영석의 더 비평. 오,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방송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요? 네. 어떤가요? 시원하죠. 사이다. 역시 네 사이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우리 노랑윤성님이 센스 있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뭘까? 너와 같이 걷고 싶다 밤새도록. 그리고 같이 있고 싶다. 섬으로 들어가 둘만. 무인도 아무도 없는 섬. 여기서 이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여자친구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겠죠. 정답인데요. 꼭 무인도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네. 동성친구보다는 이성친구의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 동성친구끼리 굳이 무인도까지 굳이 여기서 밥 먹기도 힘든데. 네, 굳이 무인도까지.
그래요. 아, 네. 같이 걷고 밤새 있고 무인도 들어가고 아유 정말 달달하네요. 네. 네. 또 우리 다은 아빠님 오랜만에 잘 오셨네요. 와, 다은 아빠님 진짜 오랜만이시다. 잘 계셨죠? 네. 그리고 다은이는 잘 있죠? 네. 우리 다은이 거기서 봤었는데. 대답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호이님 오셨어요. 허이. 네. 호이? 비님은 안녕을 구하시고 바람님이 우리 몸을 밀고 당기시는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해보아요 하셨어요. 이게 그 이지연의 노래죠. 저 원곡을 찾고 있는데 오. 이게 참 요즘에 리메이크가 많이 됐네요. 맞아요. 장나라도 부르고. 장나라 그리고 누구죠? 또 김장훈 어. 씨도 부르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러브홀릭도 불렀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원곡은 이지연입니다. 이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정오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합정동 맛집 대신 그리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호일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왜 이렇게 노래 불러 희순이? 웅빵아, 응. 너 어린이날에 뭐 갖고 싶어? 어린이날에? 나는 갖고 싶은 거보다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싶어. 어떤 거? 어른들 나오는 거. 어? 그런 거 있어. 요즘 영화 다 어른들 나와. 그런 거 있어. 네가 모르는. 나는 돈다발 받고 싶어. 희순이 너는 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돈순이야. 그나저나 아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리 공부하기 싫다. 우리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한테 노래 부르라 그럴까? 아니 선생님 다시 나가라고 하자. 선생님 나가라고? 저리 꺼 나가요. 희순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난 창의력이 풍부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내보내고 우리 비 오는 날 놀이터에서 흑장난하자. 우리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먹자. 예끼.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흑장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왜 흑장난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나가면 흑장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리 희순이 학생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향 생각. 고향이 어디예요? 내 고향 어디지? 고향 어딘데요? 고향도 잊어먹어서 실향민이에요? 화성이요. 화성이요? 화성에서 왔어요. 경기도 화성? 아니요. 그럼 저기요. 저 멀리 있는 화성?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안 그래도 저 좀 외계인 같아요, 오늘따라. 네, 지난주에 어떤 거 배웠었죠? 붕붕이요. 붕붕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기붕에 대해서 배웠죠? 네. 유학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일도 잘 안 되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던 이기붕. 그러다가 갑자기 이승만의 그런 부름을 받고 권력이 실세로 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 했었죠? 네. 국무장관 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기붕 이야기. 네. 이제 그 스타 장관까지 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져요. 이승만이 갑자기. 왜 복잡해지냐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뭔가가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구나. 대통령이 너무 또 되고 싶은 거죠. 계속 연임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한 번도 대통령이 꾸민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꾸민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닦고 가요, 머리? 닦고 간다고요? 선생님 또 말려요. 네. 지금 또 잊어먹어서 윙, 머리가 윙. 멍해져요. 근데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전에 이제 일대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였잖아요. 근데 간접선거면은 자기가 대통령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개헌을 해서 직선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기붕 국방장관이란 카드로 이제 민심은 좀 무마했다 싶었는데 이제 조병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병욱이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네. 등을 돌리고 민국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야당 앞에 서서 이승만하고 이렇게 대립을 해요. 거기다가 그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 후임으로 이승만이 지원한 이갑성이 민국당의 김성수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조병옥, 신익희 등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이제 민국당을 중심으로 단합이 된 반면에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이게 단일 정당으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알겠죠? 이승만은 이 어떤 단일 정당, 한국에서 정당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2인자를 또 키우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민국당, 그러니까 반 이승만이죠. 그리고 친 이승만으로 갈라진 이 시대. 이승만은 드디어 원내 단일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렇죠? 왜냐면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4.19 혁명으로 그 운명을 마감하게 되는 자유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유당 들어봤나요? 네. 이승만 독재 자유당. 그렇죠. 이 당시에 이기붕은 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디서요? 전쟁통이니까 부산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산 정치파동, 국회의원을, 출근하는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냥 납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깡패 집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때입니다. 그 이승만 왜 이렇게 크레인까지 동원하고, 깡패 집단까지 동원하는 이런 무리수 뒀을까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죠. 문제는 역시 대통령이죠. 대통령 되고 싶어서. 헌법대로라면은 2대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할 텐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재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에게는 개헌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이제 자신의 뜻을 충실히 받든 정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당이 출연하게 됐는데, 이 자유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자유당의 그 가장 큰 세력, 자유당을 장악한 세력은 이승만의 그런 친이 세력이 아니라 이범석의 족청계. 족청계, 이름도 무섭죠? 네, 완전. 족청이라는 이제 강력한 조직을 가진 이범석이 있었어요. 이 조선민족청년단, 족청의 우두머리, 이범석. 이승만에게는 자기 편이긴 하지만 이 발톱을 숨긴 이 호랑이처럼 뭔가 좀 불편했겠죠. 자기 편 중에 강력한 2인자. 이승만 2인자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작전을 합니다. 어떤 작전이요? 이범석을 토사구팽 시킬 헐, 생각을 잡아먹어요? 합니다. 그렇죠. 식인종. 이범석은 어쨌든 부산 정치파동 주도하면서 이승만을 도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당 후보로 이제 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 이범석이란 작자를 용도 폐기해야겠구만. 이범석이는 야심만만한 작자야. 이번 부통령 선거에서 꼭 낙선시켜야 해. 그렇죠? 이승만으로 불안했겠죠? 네. 이승만으로선 불안했겠죠, 이범석이.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면요. 무소속으로 함태영이란 사람을 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함태영을 밀어달라고 지원 유세를 해요. 네. 사실 함태영은 이 당시에 국민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보잡이라고 해요. 듣보잡. 네. 게다가 이 함태영의 나이가 80살, 80세였어요. 우와, 정정하시다. 이승만이 이 당시에 77살이니까 형이네요. 이승만보다도 3살이나 많은 부통령 후보였던 거죠. 이 당시 부통령은요, 대통령의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망했을 시 정권을 승계받는 거예요. 근데 정권을 승계받은 그런 보안책인 부통령을 이승만보다 고령인 80세에 함태영을 밀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승만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먼저 가실 분을 이렇게. 그렇죠. 네. 자신보다 젊고 뭔가 이게 야심 있는 사람은 밀어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범석은 이 함태영한테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 부통령은 함태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2인자로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좀 이렇게 골골한 이기붕을 안치게 되는 거죠. 아까 부산 정치파동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이승만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직선제 개혁 강압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냅니다.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뜻밖에도 이승만은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이요? 나는 이번 대선에 불참하겠습니다. 대선 불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 아저씨가 왜요?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크레인까지 납치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승만의 당 자유당은 또 걸맞춰서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꼭 출마하셔야 됩니다. 또 바로 준비된 것 같이 정치 깡패들이 시위를 막 벌여요. 아, 설마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짜고 치는 고수도? 백골단, 따뻘대, 민중자결단. 이름도 무섭죠? 따뻘대, 따벌 때 막 벌 때. 벌대, 백골단, 민중자결단. 이름도 무서운 이런 데 소속 깡패들이 막 시위를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서 출마하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강제 동원돼서 시위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죠. 각하의 재출마를 온 백성들이 간곡히 원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위대들을 좀 이용하는 거죠. 정권이. 이게 뭡니까? 사전 선거 운동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 대선 운동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이 선거 며칠 전부터 이것까지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리 선거 운동 못 하는데 이승만은 이 불출마 파동으로 일종의 여론몰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는 대통령 이번 대선을 불참하겠습니다 했던 이승만 가장 먼저 후보 등록해요. 대통령 후보 등록. 그러면서 한 말이 민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출마해야 되겠구만 이러고 가장 먼저 후보 등록. 요즘도 그러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민심이 향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왜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민심이 아니라 내심이다. 내심이다. 어휴, 우와, 휘랄 학생 오늘 똑똑하네요. 킥킥킥. 네, 휘랄 학생. 네. 지금 박쥐 같죠? 왜 그렇게 옷을 이렇게 막 박쥐같이 하고 장난쳐요, 수업 시간에? 왜냐면요, 박쥐 같은 사람들 얘기하니까요. 아, 그걸 지금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휘랄 학생은 나중에 커서 이런 행위예술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쉬고 있던 이기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기붕은 누굽니까? 이승만의 그냥 말 잘 듣는 비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도 골골하고, 사조직도 없고, 그냥 자기 말만 잘 듣고, 또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기붕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자기한테 위협을 주지 않을 놈, 이기붕을 밀어주자는
심산이었죠. 아, 그러면서 1950년대 중반 이기붕은 확고한 2인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자유당에 입당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죠. 그러니까 이기붕은 이승만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죠. 네. 어때요? 저는요, 퀴즈를 내고 싶어요. 퀴즈요? 네. 한번 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게요. 음. 근데 그 문제는 문제 잘 낼 것 같은데요? 12시 37분과 12시 34분에 뿅뿅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네. 꼴통 IT는 누구게? 34분과 37분 중에 하나가 꼴통 IT예요. 아, 그게 문제예요? 하나는 꼴통 IT의 분신이에요. 아, 꼴통 IT는 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7분이죠. 34분에도 뿅 느낌표 있는데요. 가짜 꼴통 IT. 느낌표 때문에 아셨어요? 느낌표는 아니에요. 꼴통 IT 그리고 수업 중이면 도망가요. 담 넘어서 딴 데 가 있어요. 국민의 뜻은 아니지만 궁뎅이의 뜻을 받들어 땡땡이를 치겠습니다. 우리 히랄라 학생이랑 참 잘 맞추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꼴통 IT 학생은. 그 아까 네. 서두에 세계가 제일 안정성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저랑 꼴통 IT랑 사도 요한이랑 이렇게 세 개가 땡땡이에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자유당의 2인자 자리에 오르면서 생애 절정기를 맞은 이기붕.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이걸 돈독하게 하고 싶겠죠? 이거 뭐 권력이란 게 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권력자들, 그러니까 권세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뒷돈, 뒷돈도 있고 로비스트. 이렇게 서로 피가 섞이는 거예요. 혼인관계. 그러면 혼인관계. 서로 섞여버리는 거죠. 옛날에 고려시대에도 왕건이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일부러 호족들 딸들이랑 결혼했어요. 그 유럽에서도 이렇게 왕족끼리 서로 결혼하잖아요. 그게 이 권세가들이 이 권력을 키워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노태우 딸 노소영이랑 또 SK 최태원 회장이랑 결혼한 것도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건 매우 고전적인 수법인데 이걸 합니다. 이기붕과 이승만이. 근데, 둘이 결혼해요? 아니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사실 이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던 이승만은 입양을 선택합니다.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히랄라 학생.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네. 네. 그 이승만은 양자, 입양을 선택하는데 이기붕의 아들을 자기가 양자로 삼으려고 해요. 이기붕의 아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기붕 아들은 이승만의 이승만의 양아들로 되는 거죠. 근데 이기붕은 어떡합니까? 저기 절대 권력자가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이기붕이라도 자기 아들 주는 건 좀 꺼려했나 봐요. 그쵸. 이기붕이 이제 장남 그리고 차남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남을 끔찍히 아꼈대요. 그래서 장남 대신 차남 주려다가 장남이 좀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탐냈던 거죠. 근데 이승만이 아니 나는 저 장남 강석이 아니면 나 싫어. 강석이 줘. 그래가지고 차남 불쌍해. 네, 어쩔 수 없이 그 22년간 키운 자기 아들을 이승만한테 뺏겨버립니다. 근데 이상해요. 차라리 그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기붕이 이승만 아들하면 되잖아요. 그럼 딱 바로 직접적인 혈연관계. 금방 죽으니까 아들이. 아들이 금방. 이기붕이 뭐 오래 못 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장남을 뺏기지만 하지만 그 대가는 톡톡히 걷어들여요. 인생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장남이 저기로 가니까 이기붕은 그냥 각지에서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인사를 자기한테 하고 막 줄을 서서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권력자가 된 거죠. 뭐 대통령 절대 권력자의 뭐 양아들도 좋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그 유행어 서대문 경무대 그 이기붕이 사는 집이 뭐 경무대다
뭐 이런 막 사과 상자가 넘쳐나고 재벌들의 그 돈 사과 상자 있잖아요. 뭐 이런 뭐 가짜 이강석 그러니까 가짜 그 양아들 사건도 막 벌어져요. 나 이강석인데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래서 가짜 이강석인 나온 사건도 실제로 있었어요. 막 다 얻어먹고 막 뭐 대접받고 그 양아들 이강석이라고 하면 뭐 다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강석, 강기석. 강기석 위원은 또 아니죠. 네, 아니 강석이 똑같아서요. 일요일 학생?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뭐 이래서 뭐 정말 최고의 이런 대접을 받던 이기붕. 그런데 1960년 제4대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이변이 없는 한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국조차도. 이기붕이 당선이 이변이 없는 한 확실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변이란 뭐냐면요. 공정선거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공정선거가 이변이에요. 공정선거가 벌어지면 당선이 안 되고 어쨌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이기붕에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가 근데 당연한 시대였죠. 3월 15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기붕은 80%를 획득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종말이었죠. 3.15 부정선거. 뭐 마산을 신호탄으로 해서 전국에서 막 이제 시위가 들불처럼 벌어집니다. 대통령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성명해서 나 부통령 안 하겠다 이런 성명도 하고 이승만이 뭐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한다는 이런 발표도 했지만 군중은 이미 너무나 성나 있었어요. 이기붕, 이인규, 이정재, 이마수의 집은 아예 시위대가 뭐 공격해서 쑥대바지 벌집이 돼 있었죠. 이 이기붕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피신 다니다가 도망 다니다가 내가 갈 곳 어디입니까? 그래도 한 곳밖에 없잖아요. 네. 1인자. 나한테 권력을 준 이승만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미 얼굴은 송장이에요. 뭐 자신의 이제 모든 걸 잃었으니까 자신의 생명도 끝난 거죠. 숙주가 죽으면 그 기생생물은 어떻게 되죠?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요. 다른 데로 못 들어가면 그 운명이 끝이 나는 거죠. 네. 갈 곳 없는 이기붕. 끝이 납니다. 이 경무대 식모였던 박목 씨가 증언을 하는데요. 4월 28일 새벽 5시 20분 4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으악. 장남 그 강석이 네. 그렇게 아끼던 강석이 총을 쏩니다. 자기 아버지 이기붕한테 첫 발을 쏘죠. 그리고 둘째 발을 박마리아 자기 엄마한테 쏘고 셋째 발을 자기 동생 이강욱한테 쏘고 네 번째를 자신을 향해 총을 쏩니다. 일가족이 죽는 거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기붕은 끝이 납니다. 비극적이네요. 뭘 느꼈나요? 이기붕의 생애를 통해서? 이기붕의 생애를 통해서 뭘 느꼈냐고요? 네. 줄을 잘 서자. 줄을 잘 서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권력이 2인자까지 올라. 아니죠. 줄을 잘못 서서 죽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좋은 사람한테 민심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섰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붕이 이렇게 다 죽고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원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죄요? 네. 원죄? 넘버원한테 있잖아요. 네. 모든 건 다 그래서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원죄. 네. 넘버원. 모든 그 악의 근원은 넘버원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마지막 마무리인가요? 종쳐야 되겠어요. 원죄는 넘버원이다! 원죄는 넘버원. 원죄 넘버원. 이건 말 되는데요? 자,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부탁합니다. 일할 나를 부탁합니다.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네, 정으로 부탁해 화요일에는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또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사도요한님. 네. 들켰다. 잘 듣고 있다고. 땡땡이 치다 급 들어오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3인 중 한 명이죠? 네, 저희 3인방입니다. 네. 그리고 꼴통아이티님이 과연 여러 미인과 결혼한 왕건이 권력의 중앙 집권 화만을 노렸을까? 같은 남자로 심히 의심스럽군. 맞았습니다. 뭐 겸사겸사 네. 꽉 먹고 알 먹고 네. 도랑치고 과자 잡고가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또 더해서 나대면 뒤진다를 느꼈습니다. 이기붕.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네. 네. 정말 최고의 교훈이에요. 정말 딱 6글자. 나대면 뒤진다. 네. 네. 또 그리고- 들어보자 톡톡님. 네, 오셨어요. 늦었음 또잉 막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네. 늦었지만 그래도 지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한다고요? 왜냐면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고 아쉽네요. 네. 들어보자 뚝뚝님 다음에는 제 시간에 들어와 주세요. 네, 수업 전에만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오늘 영어 한마디 No one who cannot rejoice in the discovery of his own mistakes deserves to be called a scholar. 무슨 뜻이에요? 스콜라요. 쇼콜라 아니고요. 네. 스스로의 실수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자는 학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 실수 어때요? 기뻐요? 실수하면 당황스럽죠. 정말 속상한데. 네, 근데 진짜 내가 실패했고 실수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뻐하면 진짜 당찬 인생이 되겠네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하루에도 실수 수십 번 하는 게 접니다. 맞아요. 네. 네, 실수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속삭이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슈퍼스타. 이한철이 부르는 슈퍼스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